나는 정말 글이 안 읽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해가 느려. 문제도 잘 못 읽어내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 뇌에 있는 우리의 정말 빛나는 능력들이요. 막 쑥쑥 들어가요. 어디론가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벌써 4월도요, 다 지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면 공인중개사 시험날 10월달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싹 지나갈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죠? 이제 5월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이 푸르게 다시 막 생기 있어지는 그런 계절이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눈 피로하시면 바깥에 나가셔서 자연을 한번 쭉 보고 오시고 그러면 눈이 아주 상쾌해질 것 같고요.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주위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도요. 우리 마음이 마인드 컨트롤에 실패하면 결국 공부하기도 힘들고 합격하기도 어려워지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 치는 날까지 마인드 컨트롤에 성공해서 시험 공부를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일관되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보시고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을 잘 실천하셔서 성공적인 공부를 위한 팁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카페인과 함께 이야기 들으러 가보실까요? 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합격한다는 그 믿음을 지금부터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1차는 합격할 자신이 있는데 2차가 안 되면 어떡하지? 2차는 합격할 자신이 있는데 1차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여러분들이 1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단어는 매일매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불합격이라는 단어는 지금부터 시험 당일까지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불합격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부터 우리 뇌가 우리도 불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합격한다라는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무조건 한 걸음씩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데, 불합격이라는 생각을 딱 하시는 순간 그 한 걸음, 내디딘 걸음이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험 치는 당일까지 불합격이라는 단어는 입에도 담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액션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온 일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잘했든 못했든 해결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 어려움을 묵묵히 잘 이겨내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가장 이해력이 좋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상황까지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나는 몇 번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글도 눈에 들어오고요. 문제도 눈에 잘 들어오게 돼요. 만약에 나는 뇌사 자신이 없어. 나는 책을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내용 파악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불합격하시게 됩니다. 어차피 시험 공부는 시작하셨고 합격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합격을 위한 마음가짐을 내내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절대로 금기사항입니다. 나는 눈이 나빠서, 머리가 나빠서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도 읽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단정을 딱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100% 불합격입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도 합격하기가 어려운 시험인데요. 왜 굳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시고 과소평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생에 활기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을 배워올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합격증을 손에 쥘 수 있는 사회에 나가서 은퇴 전이든 은퇴 후든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겟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공부를 시작하신 거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쌓아온 이 위대한 능력들을 펑펑펑펑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가진 이 멋진 능력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이 시험 저 시험 눈치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능력들이 발휘도 못하고요. 능력들이 숨어요. 어디로 숨어요. 나는 정말 글이 안 읽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해가 느려. 문제도 잘 못 읽어내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 뇌에 있는 우리의 정말 빛나는 능력들이요. 막 쑥쑥 들어가요. 어디론가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들인데 말 한마디, 생각, 우리 마음 이거를 잘못 가지면요. 이 빛나는 능력들이 그냥 그 쥐구멍으로 숨어버려요. 어디론가 숨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발휘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 숨어버린 그 능력들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너무 훌륭한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절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험 당일까지 이거는 아마 평생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나는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빨리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천천히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아주 리얼하게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라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그걸 잘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도 모를 수 있어? 라고 핀잔을 줄 수는 있는데요. 핀잔 듣는 것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핀잔을 듣더라도 모르는 거를 제대로 알고 다시는 모르지 않는 거, 알게 되는 거가 훨씬 결과로는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핀잔 듣기 싫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서 모르는 거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물론 시험에서도 틀리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바보 취급 당하겠죠.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검색해보고 이런 거에 부지런한 사람이 결국에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요. 공부하시는 중에도 모르네, 내가 이걸 모르네, 빨리 알아야겠다, 빨리 물어보고 알아야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정말 빈틈없이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아는 척 하시지 마시고요. 나는 아직 아는 것이 너무 없어 하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요, 사람들이 더 많이 가르쳐 주고요, 자꾸 모르는 것을 자꾸 발견해서 배고파 하시고 자꾸 채워 나가셔야 나중에 배부르게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그냥 아무 꾸밈 없이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드러내서 보여주세요.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은 분명히 모른다고 인정하시고 바로바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찾아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합격하시게 돼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같이 찾아봅시다. 그래서 같이 모르는 거를 클리어해 나가시면요, 완전 일석이조가 되겠죠. 공부하실 때 모르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보셔도 되고 선생님들께 질문해 보셔도 되고 동료끼리 함께 조사해서 클리어해 나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 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공부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은 이 정도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옆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동료가 하루에 10시간을 풀가동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허리가 좀 안 좋아, 디스크가 있어서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하면 허리에 부담이 돼서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셔서 하루에 기본서 1챕터 1장을 다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독서를 평소에 많이 안 하셨다 그러시면 시간이 좀 더 걸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옆에 동료 따라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하셔야 해요. 천천히 읽어도 되거든요. 천천히 읽는 사람이 훌륭할까요? 빨리 읽는 사람이 훌륭할까요? 이건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읽어서 이해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읽어도 키워드만 눈에 탁탁 들어와서 후다닥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얼핏 들으면 빨리 읽어서 키워드만 후다닥 읽어 내려가는 사람이 왠지 능력자 같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같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천히 읽더라도 전체 내용을 거의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후다닥 읽고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빠진 게 많다고 하면 그런 방법은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공부 방법을 빨리 터득하셔야 결국에는 시험에 골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의 어떤 학습 플랜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얼마만큼 공부를 해낼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의 공부 양을 측정을 해보시면서 학습 플래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한 챕터를 다 끝내겠다, 이런 무리한 학습 플래닝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힘들어서 나중에 대상포진이라든가 그런 병들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쉬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공부 총량을 주 단위로, 일 단위로 잘 보시고요. 딱 적당하게 공부 양을 분배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학습 플래닝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보시고요. 매일매일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과목별로 그리고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무슨 책을 받고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몇 문제를 풀었다 이런 거를 기록을 해 두시면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이 정도 공부를 해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공부량을 베이스로 하셔서 그 다음 주 계획을 차근차근 짜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데 능동과 수동이 어딨어? 다 능동이지 뭐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힘 빼고 그래 구경하는 자세로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어떠세요? 책을 펴놓고 글을 읽고 현실적인 상상을 하거나 도표를 그리거나 해서 이해를 해서 머리에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흘러가는 영상을 쭉 보시는 것보다 책으로 글을 읽으실 때 우리 뇌가 엄청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기억할 수 있는 주기가요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나면 전체적인 스토리는 기억이 나는데 대사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뭐였더라?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인강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인강은 딱 한 번만 듣고요. 복습을 책으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책으로 하시면 글자가 눈에 탁탁탁탁 박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시험 칠 때 글로 시험을 보잖아요. 시청각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이렇게 눈으로 기억한 그 내용은 정말 오래 기억이 돼요. 그래서 지금 4월인데 시험날 10월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눈에 익도록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계속 인강만 계속 반복하시고 글을 안 읽으시고 문제를 접하지 않으신 분은 무조건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공부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6번째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내용을 스스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자꾸만 평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전에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 불안감은 왜 있게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평가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신 다음에 내가 공부가 잘 되었나 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 푸는 거겠죠. 문제 푸는 것을 부지런히 하시면 시험 전날 엄청 자신감에 충만하게 됩니다. 시험 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책을 읽어도요, 시험 치면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분야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분야 이렇게 이 두 분야가요 합체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문제도 많이 풀어서 이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용을 내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또 이해하고 다시 풀어보니까 또 이러니까 잘 맞구나.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 연관을 지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들을 지금부터라도 자꾸만 문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째인데요.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단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시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현재의 자기 자신에게 안주해요. 안주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노후 대책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험이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거는 1차적인 목표예요.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자격증은 무조건 따시게 되고요. 자격증 이외에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것들이 그냥 선물 보따리가 널려 있는 거예요.
뭔가 자격증을 도전하시게 되면 그 1차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그에 엮여 있는 사회적인 어떤 정보망 이런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죠. 그 관련 정보도 얻게 되죠. 그 미래의 어떤 직업 세계라든가 사업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알게 되죠. 그리고 덤으로 친구도 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한 동료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돼서 일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우정을 가지고 평생 친구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도전함으로써 얻는 어떤 부가적인 이익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시고, 그리고 또 겸손해지셔서 하나씩 새로운 거를 알면서 희열을 느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자격증을 따시게 되는 그런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긍심을 아주 강하게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8번째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타인을 위해서 우리 주위 사람, 가족, 친구, 동료 이런 분들에게 힘내, 화이팅 이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잘 하시나요? 정작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응원을 해야 우리가 끝까지 버틸 힘이 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힘내라 이렇게 열렬히 응원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참 많은 분들이 남은 엄청 응원하는데 나 자신의 응원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틈만 나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남을 위한 기도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응원가 한 곡쯤은 있으시죠? 저도 저를 위한 응원가가 언제나 있어요. 힘들 때 듣는 응원가를 몇 곡을 지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힘이 빠질 때마다 그 음악을 들으면요, 희한하게 심장에서 펌프질이 막 돼요. 쿵쿵쿵쿵 하면서. 트로트 좋아하시면 트로트 중에, 아니면은 가요 좋아하시면 가요 중에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몇 곡을 지정하셔서 잠 올 때나 공부가 안 될 때, 그럴 때 들으시면 잠이 막 번쩍 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원가를 정해주시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열렬히 응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열렬히 응원하시고요. 시험 당일까지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시험 당일날 대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